오늘은 이제 오라클의 테이블과 인덱스 세그먼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많은 스키마를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테이블이랑 인덱스입니다. 오늘은 이 테이블과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데이터 구조인 테이블의 개념과 생성과 조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테이블의 스토리지와 테이블의 종류 그리고 테이블 생성 및 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 논리적 데이터 구조 또는 스키마 객체의 모음입니다. 오라클에서 사용자는 DB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이고 스키마는 해당 계정에 속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집합입니다. 여기서 오라클에서 크리에이트 유저로 사용자를 생성을 하면 이는 이제 빈 스키마를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데 스키마 객체는 해당 사용자 계정에서 만든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와 뭐 테이블, 인덱스 이런 거는 SQL 쿼리로 조작해서 조회나 이제 삭제, 업데이트, 추출 등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든 객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나 인덱스, 뭐 뷰, 시퀀스 이 정도 네,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때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컬럼을 지정을 해줄 때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바차 2랑 차, 넘버, 데이트 4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따지면은 이제 스트링이고 이것은 이제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는 말 그대로 차, 이건 문자. 그리고 넘버는 인트나 플롯, 더블과 같이 이제 정수나 상수값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데이트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BC 4712년부터 AD 999년도까지 이제 여기서 월, 년, 일, 시, 분, 초 등을 표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타입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은 스키마 오브젝트의 하나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데이터 구조이고 이제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지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이나 수정, 삭제, 추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은 이제 각 열의 규칙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교재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열을 지정하는 난널 조건은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이 제약 조건은 해당 열의 모든 행을 반드시 값을 가지게 제약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두 번째 이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의 고유 식별하고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기본 키 제약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키 제약 조건을 생성을 하면 DBMS에서 자동으로 유니코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기본기 컬럼은 이제 자동으로 난널이 돼서 널 값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퍼링 키는 이제 외래 키라고도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 키를 다른 테이블 외래 키로 복사하는 경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크 키는 고유 키고 고유 키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지만 이 프라이머리 키와 다르게 널 값을 허용을 합니다. 그 체크는 데이터의 값의 범위나 조건을 설정하여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허용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런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 타입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널 밸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널은 열의 값이 존재를 하지만 이것이 아니,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널이 그림처럼 1번 그림은 널이 이렇게 뒤에 배치가 돼 있고 2번 그림은 중간중간에 배치가 돼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 널이 뒤에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이제 데이터에 널을 허용하는 행은 다 널이라고 했을 때 널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1바이트씩 저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널을 허용하는 값은 이렇게 뒤로 빼주는 것을 오라클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입력을 하면 트랜잭션 처리 순서대로 입력이 되는데 이때 입력 가능한 테이블 정보는 테이블 헤더로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테이블 헤더에 이제 쿼리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력 가능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은 로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SQL을 이용해서 뭐 입력이나 수정, 삭제, 추출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자가 인서트 할 경우에 행을 추가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블 헤더에 스토리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빈 공간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 구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애프터 그림처럼 D가 이 위치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테이블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내부는 연속적으로 테이블 내부는 연속적으로 블록을 묶어둔 여러 개 이렇게 익스텐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생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뭐 공간이 더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익스텐트가 생성이 됩니다.
익스텐트 한 개를 보시면은 안에는 오라클 블록이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블록을 한 개 한 개 보면은 일단 테이블 헤더 그리고 프리스페이스 안에 오라클 로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로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로우 헤더와 이 컬럼의 길이 그리고 실제 컬럼 값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 테이블의 구성은 크게 일반 테이블 그리고 파티션 그리고 템포러리 그리고 오라클 21C에서 추가된 블록체인가 된 블록체인 테이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 테이블부터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으로 앞에서 드렸던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넘버, 바차투, 차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고, 일반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때 이렇게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파티션 테이블은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 파티션으로 나눠서 데이터들이 각각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Q1, Q2, 1Q, 2Q, 3Q, 4Q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분류 Q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구분해서 파티션 테이블을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티션 테이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데이터를 수월하게 관리하고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파티션 테이블은 특정 기능을 나눠서 테이블에 저장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있다고 보면은, 어, 근데 1번 그림은 1번 그림은 이제 1호선부터 5호선까지 하나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의 통 테이블에 몰아 넣을 수 있지만, 이제 파티션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1호선부터 5호선까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호선을 기준으로 다른 세그먼트의 지하철 데이터를 나눠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넣어놔도 사용자는 1호선부터 이제 5호선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만약에 이제 파티션 테이블의 장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 지하철 테이블에서 여기 이 1호선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삭제할 때 이렇게 논 파티션 테이블은 1호선에서 5호선 데이터까지 전부 데이터를 찾은 다음 이제 하나하나씩 껌껌이 딜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되게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호선별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 1호선 파티션만 이렇게 바로 찾아서 트렁케이트나 이제 드랍을 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만약에 뭐 인덱스 사용 안 하는 경우에서 이 데이터를 풀 스캔을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만약에 풀 스캔을 할 경우에 여기서 3호선 안국역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논 파티션 테이블에서는 1호선부터 5호선까지 테이블을 모두 이렇게 읽어야지 3호선에서 안국역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 테이블로 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모두 읽어야 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옆에 이렇게 파티션 구성을 해놓으면은 모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이 3호선 데이터만 3호선 파티션만 읽어서 이 안에서 안국역 데이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논 파티션 구조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건 데이터를 조회할 때 액세스 범위를 그러니까 요 하나만 해서 액세스 범위를 지어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파티션 테이블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파티션 테이블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레인지, 리스트, 해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범위로 파티셔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즉 레인지 파티셔닝은 월이나 뭐 분기,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정렬 값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방식이고 논리적인 범위 분산에 아주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 포함하는 데이터 양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3, 4월의 데이터만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 파티셔닝에만 너무 많이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주의해서 레인지 파티셔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시 파티셔닝은 파티션 키에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이 이렇게 해시 함수를 파티셔닝에 적용을 해서 이것의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1, 2, 3, 4로 나오면은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이렇게 해시 함수에 대한 결과로 나누어진 것을 해시 파티셔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가
균등할 경우에 성능 향상을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그때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 고객 아이디나 뭐 학번 가치, 뭐 사원 번호처럼 변별력이 좋고 데이터 분포가 고른 컬럼을 파티션 키로 설정을 해야지 이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스트 파티셔닝인데, 리스트 파티셔닝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뭐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뭐 경기도는 의정부나 뭐 수원, 전라도는 뭐 전주, 익산 이런 식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속초 이렇게 구체적으로 컬럼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컬럼을 정해서 파티셔닝 하는 방식이고, 이제 이렇게 값 명확한 값으로 이 파티션 테이블을 컨트롤하고자 할 때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레인지나 리스트, 해시 파티셔닝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1월, 2월, 5월, 6월 범위를 설정해주는 레인지 파티셔닝과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해주는 해시 파티셔닝을 함께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설정해주는 것과 리스트를 설정해주는 리스트 파티셔닝, 레인지 파티셔닝과 리스트 파티셔닝을 함께 사용해서 파티셔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든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데, 레인지나 레인지, 뭐 리스트 레인지, 리스트 해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오라클 12C 버전부터는 뭐 인터벌 레인지, 인터벌 리스트, 인터벌 해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템퍼러리 테이블은 하나의 세션 동안 트랜잭션, 그러니까 커밋을 하기 전에 이동안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제공되는 테이블입니다. 이제 세션 단위나 트랜잭션 단위로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섹션이 종료되거나 트랜잭션이 종료되면은 이제 테이블은 삭제가 됩니다. 일반 테이블이랑 다르게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제 데이터는 디스크상에 존재하지 않고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고, 메모리상에서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라클 21C에서 새로 추가된 블록체인 테이블은 이제 인서트 작업만 허용이 되는 어펜드 전용 테이블입니다. 로우에 대한 삭제는 허용되지 않거나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테이블의 로우는 내부 시퀀싱 및 체인 알고리즘에 의해 위변조가 방지가 되고, 사용자는 로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로우의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해시 값은 로우를 연결하고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테이블은 로우에 이렇게 여러 체인으로 구성하는 인서트 전용 테이블로서 블록체인 테이블 내에 로우는 위변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체인의 첫 번째 로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로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각 로우는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각 로우에는 해당 로우 데이터의 체인에 있는 이전 로우에 대한 해시값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1 and 0 1 0 아, 이 그림이 이게 아마 여기가 2고 1 2 8 7 8 이렇게일 겁니다. 네. 그래서 로우에는 해당 로우 데이터와 체인의 이전 로우의 해시값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 해시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로우가 변조가 되면은 해시값이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해시 0이 변조가 됐으면은 end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조가 되고 이에 따라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변조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변조가 한 번에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인에 있는 다음 로우의 해시값이 변경이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기 탐지를 위해 이렇게 서명 로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테이블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로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행 이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1번을 보시면은 이제 총 사이즈가 8K인데 헤더랑 뭐 PCT 프리 사이즈를 빼고 이렇게 6K가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C라는 로우가 1K인데 5K짜리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기서 2 플러스 1 플러스 5를 하면 이미 8 네. 8K가 되므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6K를 초과하게 돼서 여기 애프터처럼 새로운 블럭에 업데이트된 C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이게 1번 블럭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 블록에 이 이동된 C 로우에 포인터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로우 마이그네이션 즉 행 이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만약 데이터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행 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A 데이터를 찾는다고 가정하면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와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C 데이터를 찾는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여기 포인터에 접근을 하고 왔는데 포인터니까 이 주소값을 따라서 한 번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주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한 번만 일어나서 그렇지 여러 번 이렇게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는 뭐 대부분 업데이트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인설트일 때 발생하는 건 뭐냐? 로우 체이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로우 체이닝은 이렇게 데이터 저장 공간이 아까처럼 6K인데 7K짜리 D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러면 공간을 이미 6K를 초과했고 들어갈 공간도 2K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블럭이 하나 더 형성이 되고 7K짜리 데이터는 블록 이렇게 두 개의 1K, 6K씩 걸쳐서 저장되는 것을 로우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읽는다는 것은 해당 테이블의 처음부터 여기 하이 워터마크까지 이렇게 읽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모든 세그먼트는 세그먼트 안에 이제 데이터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계선을 가집니다. 이것을 하이 워터마크 HWM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빨간 부분이 하이 워터마크라고 할 때 하이 워터마크를 넘어서 인설트가 될 경우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추가 인설트가 될 경우 하이 워터마크가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크기 이 끝까지 하이 워터마크가 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인설트나 뭐 업데이트가 돼서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익스텐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테이블 만드는 것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지스 IT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이지스 IT 바로 열고 엔터. 그리고 이제 컬럼 이름 name 그리고 자료 형식 가차 사이즈 100 그리고 뭐 ID 컬럼 이름 자료형 그리고 제약 조건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는 이건 일반적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것이고 이건 템퍼러리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일단 일반적인 테이블만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잘 생성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ESC 테이블명 만들어줬던 이지스 IT 이렇게 해보면은 네임이 저희가 만들어줬던 컬럼의 이름, 네임,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걸 널 물음표는 여기 저희가 제약 조건을 여기서 위에서 줬던 난널 여기 값이 있으면 이제 패스워드는 난널이고 아이디나 네임은 너를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널 제약 조건을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앞에 너를 허용하는 컬럼이 뒤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은 저희가 만들어줬던 뭐 바차2, 롱 넘버 이외에도 차, 데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 테이블하고 테이블명이나 드랍 테이블명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
제약 조건을 무시하고 제약 조건을 없애고 테이블을 삭제할 시 옵션을 줘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컬럼을 삭제할 때 알터 테이블 명하고 해보면은 TA 테이블 이지스 it의 드랍 컬럼 이름 뭐 네임 하고 옵션을 주면은 삭제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가 접속한 계정이 시스 관리자 계정인데 이 계정에서 만든 테이블에 있는 컬럼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저로 만든 테이블만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명령어로 컬럼을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unused 옵션은 실제로 지우지 않고 이제 지울 예정인 컬럼을 표시를 해두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 다음 이제 다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PCT 프리는 저장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제 PCT 프리는 블락 공간 중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등의 데이터를 변경 사항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둔 공간입니다. TCP 프리가 작으면은 한 블록 안에 많은 로우가 이 공간이 작으면은 여기 데이터가 여기 공간이 많으니까 인서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적은 세그먼트에 적합합니다. TCP 프리를 작게 설정해 주는 것이 이제 수정이 적은 세그먼트에 적합하고 데이터 블록의 프리스페이스의 퍼센트가 이제 PC 이 공간을 여기 빈 공간을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프리스페이스 공간이 만약에 이렇게 이 빨간색 범위가 PCT 프리 퍼센트라면은 이 이하가 이 이 범위에 있는 이 값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새로운 로우를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은 PCT 프리까지 도달을 했다가 이제 데이터 하나가 삭제가 됐지만 여기 PCT 유즈드 범위 내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로우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삭제를 시키면 그 데이터가 프리 유즈 PCT 유즈드 안으로 범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새로 이제 로우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요 옵션은 처음 만든 익스텐트의 사이즈인데 여기 보시면 익스텐트 1이 여기서 200K로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는 그 두 번째 만들어질 익스텐트의 사이즈, 그러니까 200K는 여기 200K.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새로 생성될 익스텐트 사이즈 퍼센트만큼 증가시키는 옵션인데 여기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200에 50%, 300, 300에 50%, 450, 450에 50%, 675K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 인스턴스는 이렇게 하나의 음, 세그먼트 안에 테이블에서 최대로 생성될 수 있는 인스턴스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맥스가 5개니까 1, 2, 3, 4, 5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트를 지정해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긴 한데 이게 이게 딕셔너리 매니지드 방식 테이블 스페이스에서만 지원이 되고 현재 오라클 21C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장 공간은 방금 전 거는 새로 만들어줄 때의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장 공간을 수정을 해줄 때는 아까와 같이 그런 옵션들을 지정해 준 후에 알터 테이블 명을 이용하여 저장 공간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10분 정도 9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